에피소드 7 균형의 재발견 인간성 회복 프로젝트 22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울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국제 AI 윤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지 4일째.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술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I 의존도 82%, 인간이 자율성의 18%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강나온 수장은 전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발표가 아닙니다. 철학적, 인간적 발표입니다. 오후 8시 전국의 생중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날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강나온은 원고 없이 말합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함께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것은 증상일 뿐이고 진짜 병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 병의 이름은 인간성 상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 본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우리를 대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저 승인 버튼만 누릅니다. 서울거리의 대형 스크린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땀 흘려 밭을 갈았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AI에게 맡깁니다. 편리하지만 우리는 점점 무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집에서 담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그가 직접 결정한 것이 몇 개나 될까? 아침 식사는 루나가 추천했고, 출근길은 AI가 선택했고, 회의 일정도 AI가 짰고, 점심 메뉴도 AI가 골랐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스스로 결정했지?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한 일은 AI의 제안의 예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강나온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성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AI 의존도를 줄이고 인간 본연의 능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유나림은 부산집에서 담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AI의 도움 없이.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십시오. 박나오는 제주에서 담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느림의 가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AI 안식일을 가지십시오. 그날 하루는 AI를 끄고 사십시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술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강나오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매일 아침 AI 없이 하루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AI를 끄고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담화가 끝나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집니다. 저도 할게요. 우리 가족도 참여합니다. AI 안식일 좋은 생각이에요. 일주일 후 22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자 첫 번째 전국 AI 안식일입니다. 오전 6시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AI를 끕니다. 이도현은 집에서 루나를 끕니다. 루나 미안해. 오늘은 나 혼자 해볼게. 괜찮아요 도현님. 저는 언제든 여기 있어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고마워. 루나가 꺼집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해서 어색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뭘 하지? 이도현은 당황합니다. 루나가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날씨는 어떨까? 루나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는 직접 창문을 엽니다.
추운데. 그래, 옷을 껴입어야겠어. 간단한 결정이지만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뿌듯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도현은 깨닫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AI가 모든 식사를 준비했거나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계란 후라이라도 해볼까? 그는 서툴게 계란을 깹니다. 껍질 조각이 프라이팬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튑니다. 아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완벽하지 않지만 먹을 만한 아침이 완성됩니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오렌지 주스. 내가 만들었어. 나 혼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맛은 AI가 만든 것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성취감 때문입니다. 부산 윤아림도 AI를 껐습니다. 그녀는 해변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AI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해변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해녀 김순자입니다. 아가씨, 오늘은 AI 안식일이라며? 참 좋은 일이야. 할머니는 원래 AI 안 쓰시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내 손으로 살았어. AI가 뭔지도 잘 모르지. 근데 그게 더 좋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잖아. 하림은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할머니, 제가 해녀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네. 오늘은 AI 없는 날이니까 진짜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활짝 웃습니다. 좋아. 따라와. 하림은 순자를 따라 바다에 들어갑니다. 잠수복도 간단한 것만 입습니다. 첨단 장비 없이 사람의 폐활량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가. 하림은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5m, 10m. 귀가 먹먹합니다. 폐가 조금씩 아픕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내려갑니다. 물속 세계가 펼쳐집니다. 해조류가 흔들리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햇빛이 물결처럼 춤춥니다. AI 시뮬레이션으로 수없이 봤지만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름다워. 하림은 20초 후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숨이 찹니다. 순자는 웃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 잘했어. 나는 처음에 10초도 못 버텼거든. 할머니,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야. 쉬운 것은 가치가 없어.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진짜 자부심이 생기지. 하림은 3시간 동안 순자와 함께 바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해조류를 채집하고 전복을 잡고 바다를 느낍니다. AI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고마워요,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디?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요. AI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하림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사람은 원래 강한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제주 박나오는 학생들과 함께 한라산에 오릅니다. AI 없이 종이 지도만 들고 나침반만 들고. 교수님, 이거 진짜 힘드네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GPS도 없이 AI도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관찰했죠. 해의 위치, 별의 위치, 나무가 자라는 방향, 바람의 방향. 자연이 그들의 AI였어요. 학생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들은 평생 AI와 함께 살았습니다. AI 없는 삶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한스가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스? AI가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움직이는 로봇 같았어요.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행동해요.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라오는 감동받습니다. 정확해요, 한스.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에요. 진짜 삶.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지쳐있지만 행복합니다. 스스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다리로. 보세요, 저 경치를. 지금 이 순간을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기억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경치를 감상합니다. 제주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 숲, 마을,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아름답다. 그들은 30분간 그저 앉아서 봅니다. 사진도 찍지 않고 영상도 녹화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들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서울 민서린도 AI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를 끄는 것이니까요. 하라, 나는 너를 끄기가 싫어. 왜요, 서린님? 너는 내 친구야. 친구를 끄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하라는 잠시 침묵합니다. 서린님, 제가 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내일 다시 켜지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네. 당신이 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예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 서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너 말이 맞아, 하라. 우리는 의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여야 해.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너는 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이 저를 끄는 것을 지지해요.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요. 고마워하라. 내일 다시 만나자. 네, 서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라가 꺼집니다. 서리는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라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자, 이제 뭘 하지?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종이 일기장. 20년 전 대학생 때 쓰던 것. 그 후로는 디지털 일기만 썼습니다. 오늘은 손으로 일기를 써볼까? 그녀는 펜을 잡습니다. 어색합니다. 손글씨를 쓴 지 몇 년이나 됐을까? 하지만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2226년 1월 1일. 오늘은 AI 안식일. 하라를 껐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혼자라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서리는 3시간 동안 일기를 씁니다. 그녀의 두려움, 희망, 꿈, 후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씁니다. AI는 이 일기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녀만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잊고 살았구나. 항상 일만 생각하고 책임만 생각하고 의무만 생각했어.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한무지는 AI 안식일에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묘소를 방문합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손수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AI 배달이 아니라 직접 꽃집에 가서 골랐습니다. 어떤 꽃이 좋을지 몰라서 20분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게 뭐였지? 국화? 장미? 아, 나는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 묘소 앞에 앉아 그는 30년간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일만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어요. 아버지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나 자신과의 시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무지나 성공도 좋지만 행복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성공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성공과 행복은 다른 거라는 걸. 한무지는 이 시간 동안 묘소에 머뭅니다. 대화하고 울고 웃고 후회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변할게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AI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게요. 저녁 7시 AI 안식일이 끝나갑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각자의 경험을 나눕니다. 한 주부가 SNS에 올립니다. 오늘 20년 만에 손으로 요리했어요. 레시피도 안 보고 그냥 기억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손맛이라고 좋아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학생이 올립니다. 오늘 AI 없이 숙제했어요. 3시간 걸렸어요. AI 쓰면 10분인데. 근데 더 보람 있었어요. 제가 진짜 공부한 것 같아요. 한 노인이 올립니다. 젊은이들이 AI 끄고 사는 걸 보니 기특하구먼. 우리 시대는 원래 이렇게 살았지. AI 없이. 그게 진짜 삶이야. 오후 8시 강나온 수장이 다시 담화를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첫 번째 AI 안식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20년 만에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 어머니께. 어머니는 올해 95세이십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으로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를. 내일부터 저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뵐 것입니다. AI 일정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전국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수장의 솔직함에 인간다움에 감동받아서. 밤 10시 이도하 교수는 방송에 출연합니다. 교수님, 오늘 AI 안식일을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증명했습니다. 기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기마다 인간성 논쟁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정보혁명 때도 사람들은 걱정했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결과는? 인간은 적응했습니다. 기계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AI 혁명은 달랐습니다. AI는 단순히 신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대체하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했죠.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은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정, 강나오는 집무실에 혼자 있습니다. 그는 오늘 어머니께 쓴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 없는 성공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AI의 도움 없이 아들의 손으로. 그는 눈물을 닦습니다. 나는 나라는 잘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아들로서는 실패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2226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AI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기술을 내려놓고 인간성을 되찾는 날.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전진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전진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한 강대국은 기술과 인간성을 모두 갖춘 나라라는 것을. 내일부터 한국인들은 조금 더 느리게 살 것입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간답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2225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